대부분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건 줄 아시는데요. 우리 몸의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성분, 근육막의 구성성분이면서 간에서 생합성을 해요. 고지혈증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해요. 필수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 공급을 못 해주잖아요. 타격을 받는 곳이 근육막 같은 곳이고 뇌신경이에요.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병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부터 중단을 해야 돼요. 콜레스테롤은 기름이니까 사람들이 기름만 적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살코기 이런 거, 달달한 과일, 또 야채식 한다 이러면서 보리, 잡곡 이런 것들도 탄소, 수소, 산소, CHO 이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배열만 바꾸면 이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제 영상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아는 게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병원에서 주는 그 검진표에 따라서 내가 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이라서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서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건 줄 아시는데요. 일단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일종의 기름이잖아요. 그 필요 콜레스테롤의 거의 한 70% 정도인가 그 정도를 간에서 생합성을 해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직접 그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가지고 쓰거든요. 여러분, 그 탄수화물 뭐 밥이나 빵이나 그 버터 안 들어간 그냥 순수하게 밀가루 있잖아요. 뭐 보리, 잡곡 이런 것들도 몸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당이 되고 나중에 기름이 된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절에서 정말 채식만 하시는 스님들도요, 몸속에 기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과일 속에 당이라고 하는 것도 다 분석을 해서 분해를 해서 들어가면 탄소, 수소, 산소, CHO 이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배열만 바꾸면 이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기름이 탄수화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소나 염소나 양은 풀만 먹잖아요. 그런데 소 기름 굉장하죠. 소가 또 덩치가 좀 커요. 제가 시골에서 송아지를 봤을 때 우와, 송아지가 결코 작지 않구나, 황소는 엄청나구나 막 이런 거 알았었거든요. 초식 동물들이 커요. 그 동물들의 몸에 기름이 많아요.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채식을 많이 먹으면 그게 그대로 고지혈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과일을 많이 먹어도 신선한 야채 과일은 괜찮은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전부 우리 몸에서 농축시켜 가지고 저장을 하는데요. 그 농축시키는 형태가 지방이에요. 근데 이 지방 중에서도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 몸에서 필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주로 그러면 어디다 쓰이냐? 일단 우리 몸은 60조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세포의 껍질을 세포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막이 전부 기름이에요. 콜레스테롤, 레시친 같은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을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내가 고지혈증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약이라고 그게 몸에 좋은 약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하에 쓰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좋은 약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약을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거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세포막이 녹는데요. 특히 근육막이 녹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거든요.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고지혈증 약, 콜레스테롤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부작용 그거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사실 부작용이 우리가 약을 먹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보다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 절대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 통증의 원인이 뭐냐, 근육에 막이 녹아서 생기는, 그러니까 근육이 녹으면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참아서 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병명으로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그래요. 횡문근 융해증. 그러니까 근육이 녹아서 생기는 거니까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은 사람들, 예민한 분들은 바로 느끼는데요.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데 어깨 같은데 막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영 힘을 잘 못 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독특한 그 한 가지 사례는요. 그분은 성가대에서,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었는데 세상에 고음이 안 올라간대요. 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던 그 소프라노 고음이 안 올라간다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고지혈증 약을 먹기만 하면 이 역류성 이렇게 식도염, 여기 가슴이 타는 그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러냐면은 그 위장에 이렇게 관략근이 있거든요. 여러분, 항문만 관략근이 있는 게 아니라 위장에서도 이 위쪽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관략근이 있어요. 이게 근육이잖아요. 이게 녹는 거예요. 그분은 특이하게 요 관략근이 굉장히 그 고지혈증 약에 취약한 거죠. 그래서 그 관략근 그 근육이 녹아가지고 이게 거꾸로 역류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게 그분이 느끼는 것만 여기 있는 거지 구석구석 어디 근육이 녹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콜레스테롤은 이처럼 세포막의 구성성분, 근육막의 구성성분이면서 또 전체 콜레스테롤의 한 25%나 30% 정도는 뇌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을 때 오는 또 다른 부작용 2는 뭐냐면 기억력 감소예요. 생각이 잘 안 난대요. 그러니까 뇌의 콜레스테롤이 25%에서 30%를 차지하는데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많이 쌓여있는 그 찌꺼기가 되는 콜레스테롤을 착하게 배설시키거나 걸러주는 그런 약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의사 선생님 처방하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고지혈증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 공급을 못 해주잖아요. 그 중에 제일 타격을 받는 곳이 아까 근육막 같은 곳이고 그 다음에 뇌신경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는 영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병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기 기억 상실. 여러분, 지금 혹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치매가 와서 걱정이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 약부터 중단을 해야 돼요. 본래 콜레스테롤 약은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랑 다르게 처음부터 휴약기가 있어야 되는 약으로 유명하거든요. 휴약기. 그러니까 쉬면서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도 먹을 때 반드시 쉬어줘야 되는 약인데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있었던 그 약국에 그 위층 그 병원의 선생님은 꼭 콜레스테롤 약을 환자들한테 한 석 달을 처방을 하면 2달은 쉬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았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콜레스테롤 약을 보약이라고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좀 많이 좀 과장된 거고요. 좀 잘못된 거거든요. 약사인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약이요. 그렇게, 뇌 기능을 많이 좀 저해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성분이기도 해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남성성이 없어지고 여성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늙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런 말도 있어요. 수치가 조금 높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심장 발작 뭐 콜레스테롤 약을 왜 먹어요? 이제 동맥경화가 와서 혈관이 망쳐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장병으로 혹은 뇌졸중으로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요. 이상한 거는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50%가 넘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정상 수치 자체를 더 낮게 봐야 된다 하는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필수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차단을 하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혈관병을, 뭐 좋아질지 나쁠지 모르는 그런 방편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다가 우리 몸에 더 치명적인 곳에 병이 생겨서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거죠. 비타민 D 있잖아요, 여러분. 골다공증 이런 거 예방하려고 비타민 D 먹잖아요. 또 비타민 D가 피로회복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 비타민 D가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뭘로 만들어지느냐? 햇빛하고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원료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피부에서 햇빛과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비타민 D이고요. 이 비타민 D가 면역력, 뼈 건강 이런 데 꼭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차단시키면 근육이 녹고 뼈도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본래 근육만 녹아도 골다공증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골다공증 치료 방법이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근육이 녹으면서 뼈도 약해지는데, 얘가 또 비타민 D 합성도 못 되게 하니까 2중, 3중으로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심장병의 큰 원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만, 당뇨 뭐 이런 게 더 원인이 돼요. 비만, 당뇨 많이 먹는 거. 콜레스테롤은 기름이니까 사람들이 기름만 적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살코기 이런 거 단백질이라고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달달한 과일, 제철 과일은 굉장히 좋은 거야 이래가지고 과일을 냉장고 안에 꽉꽉 채워두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야채식 한다 이러면서 그 탄수화물 밥 같은 거, 빵 이런 거 있잖아요. 밥 안 먹고 빵 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래가지고 반찬만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참 각양각색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요, 그냥 그 자체를 약간 적게 드셔야 돼요. 적게 먹는 게 답이에요. 나이 들수록 식사량을 젊었을 때 식사량보다 약간 줄이셔야 돼요. 완전 깡마르신 분들 빼고 대부분은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사실 우리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음식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야 맞는데,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먹고 또 더 뭐 이것저것 이렇게 내키는 대로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음료수도 마시고 자꾸 뭘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들 배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 혁대 풀러놓고 뭘 드시는 분들, 뭐 식사하시고 후식 먹고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게 몸속에 들어가서 전부 기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끝나고 집에 가서 혼자 사시는데, 집에 가서 자기한테 상을 주는데요. 그게 치맥이었대요. 그러니까 치킨하고 맥주를 저녁마다 드신 거죠.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어떤 여자분들은 빵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밥보다 빵을 훨씬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빵은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의 빵과 좀 많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일단 대한민국의 빵은요, 굉장히 기름지고 무엇보다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달아요, 다 이 빵이. 근데 탄수화물만 해도 몸속에 들어가면 당이 되잖아요. 포도당이 되는데 거기에 설탕까지 잔뜩 들어있고, 뭐 버터 이런 거, 가공 버터 이런 거 많이 들어있고, 첨가물 들어있고 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혈관 막히는 주범이거든요. 빵은 굉장히 기분 좋게 아주 조금씩만 드시는 거예요. 조금 드셔야 돼요. 빵. 어떤 사람은 또 빵보단 떡이 낫지 않을까 해서 떡을 많이 드시는데, 빵, 떡, 그 다음에 치맥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요, 중성지방 수치가 엄청나게 치솟아요.
중성지방을 TG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한 150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150보다 조금 더 높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식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거나 먹고 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요. 중성지방이 다 200이 넘어요. 제가 본 어떤 사람은 뭐 600씩, 500, 600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라는데 그럴 때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다? 아니에요. 내가 내 식생활에 뭐가 잘못됐나 그런 거 보시고 그거를 교정을 하면 그냥 절반 이하로 툭 떨어져요, 바로. 그냥 금방 정상으로 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니까 탄산음료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산음료도 전부 그게 설탕이잖아요. 설탕, 과당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드시는 거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리지만 그 2중, 3중으로 또 다르게 우리의 혈관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거 그런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우리 몸의 네 가지 노폐물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런 거 중에서 식독하고 혈독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고 다 소화시키지 안을 못할 만큼 더부룩하게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장 속에 항상 뭐가 그득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설사를 하니까 숙변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설사하시는 분들이 숙변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장 속에 찌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피를 타고 돌면서 얼마나 간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간을 공격하고 우리 몸에 독소가 돼서 구석구석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게 이제 식독인데 혈독 이런 식독이 이제 좀 묵다 보면은 그대로 피에 들어가서 피를 탁하게 만들잖아요. 피가 탁한 대표적인 질환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지혈증하고 당뇨병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혈소판 이상이나 뭐 적혈구 이상이나 피의 조성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전부 피 자체가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이제 바로잡을 수 있냐. 보통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식생활 교정. 적게 먹고 가볍게 먹고 저녁에 안 먹고 그리고 일정하게 먹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적절한 운동을 해라. 이거 뭐 판에 박힌 얘기 아니야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정답인 것 같아요. 운동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운동 중독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몸 상태 생각해 가면서 운동을 좀 조절하셔야 되고요. 많이 먹고 살 뺀다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우리 몸 금방 폭삭 늙어요. 여러분, 식당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식당 어떻게 돼요? 금방 낡아서 주저앉을 것 같거든요. 우리 몸에 이게 모든 그 에너지 생산, 뭐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요. 무한정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식독이고 그것을 다 해결을 하려고 막 소화를 시키고 한다고 운동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이 금방 낡아버려요. 덜덜덜덜덜덜 하는 경유자동차, 오래된 경유자동차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볍게 드시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취급하는 제품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미 이제 너무 병이 깊어서 이런 거, 뭐, 이렇게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생기산 요법 하죠. 생기산과, 원데이 멀티팩, 원데이 멀티팩 안에 B와 마그네슘과 오메가3가 들어있잖아요. 원데이 멀티팩 하루 한 포나 두 포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C를 하루에 한 8,000에서 10,000ml 정도 먹는 게 가장 기본 세트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혈독, 수독, 식독, 열독이 네 가지 독이 희한하게 해결이 돼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걸 좀 교정하는 노력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뚝딱 치료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피가 정화되는 거 우리 피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게 최소한 석 달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내가 몸이 망가진 사람이 이걸 새롭게 하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 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 묵은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금 높은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세상 짐 다 진 것 같이 계신 분들이 안타깝고, 또 어떤 분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수치가 정상이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안타깝더라고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인 분들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올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충분히 신뢰할 만큼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정상화시키는 거 그닥 의미 없고요. 그런 비슷한 원리로 해서 당뇨 수치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당뇨약을 먹어가지고 혈당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 우선 1, 2년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1, 2년 이상 넘어가면 합병증 똑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뇨약을 먹지 않고 내 혈당을 정상으로 할 만큼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 생기산 요법 많이 권하고요. 특히나 비타민C는 무조건 하루에 1000ml 이상 드셔라. 그리고 원데이 멀티팩 B와 마그네슘과 오메가3가 한 포에 들어있는 원데이 멀티팩 제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편리하니까 그걸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제 제품 B와 마그네슘 오메가3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제품을 구매하셔서 드셔도 돼요. 요런 복용법에 대해서는 제 또 다른 영상에 뭐 비타민 B를 쳐도 또 설명이 나올 거고, 마그네슘을 쳐도 제 영상에 보면은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보시고 여러분 건강한 하루하루 새로운 인생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